채널아 캐치. 아사노 가문은 임진왜란 관련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유명한 일화를 남기고 있는데, 먼저 아버지 아사노 나가마사. 조선에서의 싸움이 지지부진하자 히데요시가 노하여 자기가 직접 건너가겠다며 마에다 토시에와 카모 우지사토를 선봉으로 하고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맡긴다 하니, 이에야스는 자기도 꼭 선봉을 맡겨달라고 하는 타이밍에 아사노 나가마사가 왜 이러미니 하더니 전하의 요즘 행동이 예전과 다르다고 늙은 여우에 홀린 것 같다며 애초에 좋지 않은 전쟁을 일으켜 조선 팔도는 말할 것도 없고, 아비가 죽음을 당하고 형제를 잃고 남편과 헤어져 자식을 먼저 보내어 한탄하고 슬퍼하는 자가 일본 60여 주에 가득 찬 데다 군량수송으로 60여 주 안이 모조리 황무지가 되었다며, 지금 조선에 건너간다면 일본 전국은 반드시 도적이 일어날 것이니 도쿠가와님이 막을 수 있겠냐면서, 히데요시가 예전의 마음이었다면 이 정도를 알지 못했을 리 없으니까 이는 분명 늙은 여우가 들어앉아 있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이게 바로 히데요시가 여우에 홀렸다, 여우가 씌었다의 원조가 되는 일화로 에도시대 유명 일화집인 상상기담에도 나오고 에도 막부의 공식 기록인 도쿠가와 실기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얼마 전 NHK 대하 드라마 우짜노 이에야스에서도 각색에서 방송됐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1화는 1화일 뿐 역사적 사실은 아니고, 이에야스도 히데요시의 도애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들 아사노 요시나가의 일화로, 요시나가는 임진왜란 당시 아사노 나가요시라는 이름이었는데, 정유재란의 울산성 전투 당시 아사노 요시나가는 20대 청년으로 적에게 노출된 니노마루에서 직접 철포를 쏘며 분전하자 누군가가 아사노 도노는 태압전하의 친척 되시니 급히 혼마루로 들어오소서라고 했지만, 울산성은 키오마사 도노의 성이기 때문에 손님된 입장에서 니노마루에 머물겠다고 사양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태압의 친척이나 되는 젊은이가 콩사 구분도 잘하고 잘 싸웠다는 이야기인데, 아버지도 아들도 나가요시라는 이름을 썼던 적이 있어서 헷갈리기 쉬우니까 주의하시고, 여기서 왜 하필 철포를 직접 쐈다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나가요시는 철포 명인인 이나토미 이치무, 그러니까 이나토미 스케나오에게서 철포를 배운 능력자였습니다. 네, 아케치미 츠히데의 딸을 버리고 적에게 내뺀 불충한 그 이나토미 이치무 말이죠. 아버지의 일화에도 아사노는 태압전하의 친척인데 라는 전제가 깔려있고, 아들의 일화에서도 태압전하의 친척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나옵니다. 이 아사노는 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친척일까요? 아사노 나가마사는 야스이 가문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오빠인 아사노 나가카츠의 대릴사유가 되어 가문을 잇는데, 히데요시의 부인인 네네는 스기하라 가문에서 태어나 아사노 나가카츠의 양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사노 나가마사는 대릴사위이다 보니 히데요시와 동서사이이자 형제인 셈이기도 하고, 단순히 친인척일 뿐만 아니라 행정 능력이 뛰어난 나가마사는 임진왜란에서도 활동하게 되는데, 1593년 2월 쿠로다 칸베에와 함께 조선에 건너옵니다. 두 사람은 히데요시의 지침을 전달하고 그 처리를 맡아서 해야 할 입장으로 왜군은 결국 한양에서 철수하여 모두 남해안으로 이동하는데, 그때 유명한 바둑 일화가 있습니다. 쿠로다 칸베에와 아사노 나가마사가 한양에 가까이 왔을 때 한양의 외장들이 이미 철수할 예정이라고 해서 중간에 기다리기로 합니다. 우키타 히데이에가 왔을 땐 그 진에 가서 만난 후 히데요시의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시다, 마시타, 오오타니 세 부교, 그러니까 담당관은 두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어 사자를 맡아서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수고가 많으시다는 전령이 와야 하는데, 쿠로다 아사노 두 사람은 바둑을 두느라 아무것도 안 합니다. 세 부교는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와서 직접 인사를 했지만, 두 사람은 바둑에 열중해서 인사는커녕 대꾸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바둑을 다 두고 이제사 히데요시의 지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이미 세 부교는 떠나버렸고 두 사람이 제3 전령을 보냈지만, 그쪽에선 급한 바둑 먼저 두시라라고 비웃으면서 동네로 가버렸고, 진중의 웃음거리가 된 두 사람은 동네에서도 새 부교에게 오라고 했지만 대면도 하지 못했습니다. 히데요시는 쿠로다 아사노가 바둑만 두고
다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고 경로했습니다. 이것은 태압기에 나오는 일화로 혹자는 말하길 세부교는 쿠로다 아사노를 몰래 참언하고 바둑의 실태라며 천하에 알렸기에 그 아들인 아사노 요시나가와 쿠로다 나가마사가 한을 품고 반드시 울분을 풀겠다고 결심하니 조선에서의 바둑이 일본 대란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사노 쪽은 아버지가 나가마사고 쿠로다 쪽은 아들이 나가마사니까 이것도 헷갈리기 쉬우므로 주의하시고, 시간적 순서나 두 사람의 역할을 봐도 사실일 수 없는 이야기지만 세키가하라 전투로 이어지는 각 무장들의 대립과 쿠로다 칸베에가 귀국한 후 히데요시의 분노와 칸베의 은거를 생각하면 그럴듯해지는 이야기죠. 정작 진짜 역사 속에서 히데요시가 쿠로다 칸베에게 분노한 것은 모쿠소성, 그러니까 진주성 포위와 그 외의 조치를 명했는데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귀국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믿거나 말거나의 일화 이야기였지만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아사노 나가마사에 대한 의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나가마사는 남부 가문이나 다테 가문 등에 대한 토리츠기, 즉 정권의 담당자 역할을 맡았는데 2차 진주성 전투에서 다테 마사무네가 나가마사에게 원한을 품게 됩니다. 마사무네가 힘들게 성벽 가까이 진출했지만 가케누케, 즉 독단적으로 먼저 뛰어나가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나가마사의 질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물렸는데 그것이 다른 가문들로부터 겁쟁이라는 오해를 받았다고 마사무네는 분노합니다. 게다가 히데요시로부터 지급되는 조선 파견 군량을 아사노가 분배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1596년 다테 마사무네는 아사노 나가마사를 비난하며 절연장을 보내고 인연을 끊으면서 그 이유 10가지를 들었는데 그중 이 임진왜란 때의 일 2가지가 들어갑니다. 다테 가문과 아사노 가문의 불화는 거의 400년간 이어져서 결국 1994년에 화해했다고 합니다.